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외동딸로 자랐어요. 28살, 그리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어요. 학교 성적은 항상 중간에서 약간 아래였죠. 그렇다고 놀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책상에 앉아 문제를 푸는 일이 저와 맞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대신 손으로 하는 일에는 소질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는 것을 즐겼고 메이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고민했지만 제가 원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대학 대신 미용학원을 선택했죠.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하셨어요. 특히 아빠는 대학 정도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제 진심을 알고 나서는 묵묵히 지원해 주셨어요. 아빠는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면 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시작했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죠. 아빠의 그 따뜻한 지지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미용 분야에서 꿈을 키워갔고 학원을 수료한 후에는 유명 헤어샵에서 인턴십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머리 감기기, 빗질하기, 바닥 쓸기 같은 기초적인 일만 했지만 점차 실력을 인정받아 지금은 제법 손님들이 찾는 디자이너가 되었답니다. 제 부모님 이야기를 하자면 두 분 다 정말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특히 아빠는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운영하세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물건을 들여오고 밤 9시까지 가게를 지키죠. 30년 가까이 한결같이 그 일을 해오셨어요. 항상 손님들에게 웃음으로 대하고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시는 아빠는 동네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야채 파는 일이 화려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아빠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성실함 덕분에 지금은 크진 않지만 건물 하나를 마련하셨어요. 시장 근처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이에요. 1층에서 3층까지는 임대를 주고 4층에는 우리 가족이 살고 있죠. 엄마는 처음에는 아빠 가게 일을 도우셨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인근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셨어요. 방학 때는 아빠 가게를 돕고요. 두 분 다 쉬는 날이 거의 없었지만 항상 웃으며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미용의 길을 선택했을 때도 끝까지 믿고 지지해 주셨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별탈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던 작년 여름 제 인생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샵에 단골 손님이던 친한 언니가 소개팅을 주선해 주겠다고 했죠. 언니는 자신의 남편 친구를 소개해 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선생님이고 성격도 온화하며 책임감도 강하다고 칭찬했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민지 언니의 계속된 권유에 결국 만남에 응했어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김준호, 제 남자친구가 되었죠. 준호 씨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키는 180cm 정도로 안경을 쓴 단정한 외모였죠. 처음 만났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말투였어요. 차분하고 정돈된 말투로 이야기하는데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소개팅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었고 2달 정도 지난 후에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준호 씨는 제가 만난 남자들 중에 가장 배려심이 깊었어요.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제 이야기를 항상 경청해 주었죠. 특히 제 일에 대해 존중해주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제 작은 성취에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저도 준호 씨의 학교 생활, 학생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연애 초반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한강을 산책했고 가끔은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기도 했죠. 그렇게 6개월 정도 사귀었을 때 준호 씨가 불쑥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준호 씨는 우리가 결혼하면 어떨지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당황했어요. 물론 준호 씨와의 관계가 좋았지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아직 미용 경력을 더 쌓고 싶었고 언젠가는 제 샵을 열고 싶다는 꿈도 있었어요.
저는 준호 씨에게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럽다고 말했어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면 어떨지 제안했죠. 제 대답에 준호 씨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해한다며 웃어 보였어요. 그는 제가 편할 때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정말 저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도 전했어요. 그 후로도 준호 씨는 종종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넘어갔지만 점점 빈도가 잦아지면서 저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준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부모님께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가 선생님이고 정말 좋은 분이라고 설명했죠. 엄마는 환하게 웃으시며 기뻐하셨고 아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빠는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직업이나 학벌보다도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고요. 아빠의 말씀에 안심이 되었어요. 그 후 준호 씨를 집에 초대해 부모님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죠. 아빠와 엄마는 준호 씨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준호 씨도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준호 씨는 저를 정말 사랑한다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준호 씨는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냈고 부모님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특히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기뻐하셨죠.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하셨어요.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저도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걱정이 있었죠. 바로 준호 씨의 부모님이었어요. 준호 씨는 부모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가끔 어머니가 예민한 성격이라는 말을 흘리곤 했거든요. 드디어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저희는 도심의 한정식집을 예약했고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부모님은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으셨고 특히 아빠는 평소에 잘 안 입으시는 정장까지 갖춰 입으셨어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아빠를 다독이며 기다리고 있을 때 준호 씨가 먼저 도착했어요. 그 뒤로 준호 씨의 부모님이 들어오셨죠. 준호 씨의 아버지는 온화한 인상이었지만 어머니는 첫 인상부터 뭔가 달랐어요.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무장한 채 주변을 둘러보는 그 눈빛에서 비판적인 시선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서아영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준호 씨 어머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아, 네. 준호가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투에는 어딘가 모를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죠. 그때 준호 씨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말을 꺼냈어요. 하영이 아버님은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운영하신대요. 30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장사하셨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시죠? 그 말에 준호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은 후 곧 평정을 되찾았죠. 아, 그러세요? 시장에서 야채를. 참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그 말투에는 왠지 모를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아빠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셨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셨죠. 네, 평생 장사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준호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곧 화제를 돌렸어요. 하영 씨는 대학은 어디를 나오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대학을 안 갔다는 사실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대학은 가지 않고 미용 전문학교를 다녔어요. 지금은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준호 어머니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졌어요. 아, 대학을 안 나오셨구나. 요즘 시대의 대학은 기본인데 공부할 시기에 다른 길을 선택하셨나 보네요. 그 말에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준호 씨가 재빨리 끼어들었죠. 어머니, 하영이는 정말 실력 있는 미용사예요. 전문적인 기술이 있고 고객들의 평가도 아주 좋아요. 하지만 준호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미용사.
물론 필요한 직업이긴 하지만 우리 준호가 선생님인데 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네요. 준호는 서울대 국문과 출신이고 지금은 명문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앞으로 교감, 교장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아이인데 제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죠. 준호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머니를 말리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야채를 파신다고요? 에휴. 그 몇천 원짜리 야채 팔아서 뭐가 남아요? 수준이 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창피한 듯 고개를 숙이셨고 아빠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준호 씨와 그의 아버지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었죠. 그때 준호 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거지만 차이 나는 건 아시죠? 준호가 고집을 부리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 말에 방 안에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빠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사돈도 저랑 같은 생각 같은데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갑작스러운 아빠의 발언에 모두가 놀랐어요. 준호 어머니는 잠시 당황했다가 이내 목소리를 높였죠. 뭐라고요? 누가 아쉽다고요? 우리 준호가 얼마나 많은 선을 본 줄 아세요? 명문대 나온 처자들이 줄을 섰다고요. 아빠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명문대 처자들과 결혼시키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몇천 원짜리 야채를 팔지만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삽니다. 우리 딸이 대학은 안 갔어도 이번에 제 건물에 샵 내줄 거고요. 학벌 말고 저희보다 나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건물이요? 준호 어머니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아빠는 담담하게 계속 말씀하셨죠. 네, 시장 건물이 있어요. 30년 동안 몇천 원짜리 야채 팔아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마련했죠. 그리고 이번에 하영이가 자기 샵을 내고 싶어 했거든요. 준호 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죠. 아니, 오해가 있었나 봐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건물이 있으세요? 정말 열심히 사셨네요. 요즘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데. 갑자기 180도 달라진 태도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빠는 그저 미소만 지으셨죠. 제가 야채 장사를 하지만 딸 하나는 제대로 키웠다고 자부합니다. 하영이는 어릴 때부터 성실했고 자기 길을 찾아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대학을 안 갔다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딸은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말씀에 준호 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어 좋았습니다만 저희 딸과 귀댁 아들은 인생관이 많이 다른 것 같네요. 특히 가족의 가치관에서요. 미리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엄마도 조용히 일어나셨고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준호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하영아, 잠깐만. 어머니가 실수한 거야.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준호 씨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만나 뵙게 되어 좋았습니다. 저는 비록 대학은 안 나왔지만 제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식당을 나오면서 가슴이 무거웠어요. 준호 씨와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어요. 아직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자꾸 반복되는 결혼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끌려다닌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야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셨죠. 하영아, 아빠가 조금 너무했나?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빠를 꼭 안았어요. 아니에요, 아빠. 오히려 고마워요.
아빠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저는 어쩌면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그날 밤 준호 씨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죠. 다음 날 그가 미용실까지 찾아왔어요. 준호 씨는 제발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니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행동을 했으며 평소에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변명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저는 준호 씨에게 우리 관계를 여기서 끝내자고 말했어요. 솔직히 저는 결혼이 아직 이른 것 같다고 느꼈고 경력도 더 쌓고 싶었으며 제 샵도 열고 싶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준호 씨가 자꾸 서두르는 바람에 이번 일로 우리가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다고 털어놓았죠. 또한 그날 준호 씨가 저를 지켜주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저와 제 가족을 앞에 두고 그렇게 깎아내릴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실망스러웠다고요. 애초에 상견례 전에 분명히 하고 자리에 나오는 게 예의가 아닌가 하고요. 준호 씨는 할 말을 잃은 듯 서 있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죠. 손님이 온다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이제 일해야 한다며 준호 씨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어요. 처음에는 많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죠. 아빠는 약속대로 1층에 임대계약이 끝나자 가게를 내어주셨고 지금 저는 제 이름을 건 샵을 준비하고 있어요. 상견례 이후 일주일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준호 씨는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까지 전화를 걸어왔죠. 준호 씨의 어머니는 자신이 실수했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었죠.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사람의 본 모습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미 준호 씨와 그의 가족의 진짜 모습을 봤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은 제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조언했어요. 특히 저희를 소개해준 언니는 안타까워했어요. 준호 씨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의 어머니도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전해주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하려면 그 사람의 가족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었어요. 언니에게 고맙다고 말했지만 이대로 끝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만약 우리가 결혼했다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상견례 한 달 후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그날 그는 평소와 달리 지쳐 보였죠. 준호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하자고 부탁했어요. 그는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의 어머니도 잘못을 인정했다며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없는지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준호 씨를 사랑했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어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가족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죠. 준호 씨는 너무 당황해서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저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고 저는 제 선택을 했다고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로 너무 서둘렀던 것 같다고요. 저는 아직 제 꿈을 이루고 싶었고 준호 씨도 자신의 길이 있다고 말했죠. 준호 씨는 오랫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이야기는 완전히 끝이 났어요. 가끔 그가 그립기도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그 사건 덕분에 제 인생의 방향이 더 명확해졌으니까요. 상견례 이후 아빠는 평소보다 더 자주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 부모님의 지지 덕분에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 꿈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전 제 미용실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기존 단골 고객들의 지지와 주변 회사원들의 방문 덕분에 점점 자리를 잡아갔죠. 샵을 오픈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드디어 두 번째 디자이너를 채용할 정도로 안정되었어요. 어느 일요일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죠. 저는 아빠와 엄마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두 분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다고요.
아빠는 수줍게 웃으시며 자신이 한 게 없다고 하셨어요. 모두 제 힘으로 이룬 거라고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자신의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기 길을 가라고 응원해 주셨죠. 어제는 아빠가 문득 물으셨어요. 아빠는 그때 상견례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아 가끔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셨어요. 제가 혹시 후회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셨죠. 저는 확신을 담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아빠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건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덧붙였어요. 아빠는 안심한 듯 웃으셨죠. 그 상견례의 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져요.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이제 제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건 모두 그날 아빠가 보여주신 단호함과 자존심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저도 언젠가 아빠처럼 제 아이에게 그런 용기와 지혜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